네, 안녕하세요. 고성준입니다. 오늘은 뭐 다른 거 없고 제가 지금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한 지 어느덧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를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지원한 회사를 먼저 좀 나열을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지원했던 게 라인이랑 카카오였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도 비슷한 시기에 떠서 네이버 웹툰도 집어넣었었고, 11번가 이거는 이제 전환형 인턴십, 네, 요거 지원했고, 그 다음에 넥슨에서 하고 있는 그 넥토리얼이라고 하는, 네, 그또 특수한 그런 인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넥토리얼 그것도 지원했고, 요기요도 지원했습니다. 뭐 여태까지 제가 나열한 회사들 전부 다 사실 이 중에 어디라도 되면은 참 제 입장에서는 그냥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뭐 본격적으로 취준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무모한 도전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좀 부딪히고 깨져봐야 또 발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한 회사들은 그랬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라인 코딩 테스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개 내지는 뭐 한 1.5개 정도 맞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떨어졌습니다. 네, 광탈을 했고요. 자소서 열심히 썼는데 그거를 볼 기회조차 없이, 보여드릴 기회조차 없이 그냥 코딩 테스트에서 점수 안 되니까 탈락이었죠. 그거는 뭐 사실 예상했습니다. 왜냐면은 한 1.5개 맞췄다 해가지고 그걸로 뭔가 합격을 바란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도 좀 웃긴 일이었기 때문에 총 5문제였고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거는 탈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날 봤었던 카카오 코딩 테스트는 요거는 이제 블라인드로 진행이 됐고 2.5개 맞췄는데 그거는 통과가 됐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진짜 그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아니 7개 중에 2.5개 맞췄는데 이게 통과가 되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문제별로 배점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와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맞춰서 뭐 그 덕에 이렇게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는 1차 테스트 통과했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10월 8일 토요일인데 지금 사실은 12시 넘어서 9일 일요일이네요. 어쨌든 간에 2차 테스트를 또 봤습니다. 네, 2차 테스트 겸 이제 CS 객관식 문제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솔직히 뭐 크게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CS 지식은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객관식은 글쎄요,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틀린 문제, 그러니까 진짜 모르겠는 문제들이 앵간히 나와가지고 감이 안 잡히네요. 하여튼 뭐 앵간히 틀린 것 같고, 뒤에 이제 진행됐었던 무려 5시간짜리 2차 코딩 테스트는 860점을 맞았어요. 근데 카카오 코딩 테스트는 진짜 특이하게도 2차 한정에서 실시간으로 현재 뭐 어떤 사람이 몇 점인지, 그 사람이 몇 등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더라고요. 다만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공개를 한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0등 안에는 못 들어갔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100등 점수가 한 900점이었는데 제가 860점이니까 이거 어떻게 혹시 면접까지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100등까지만 딱 이렇게 면접을 보시려고 그렇게 100등까지만 이렇게 표시를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만약에 뭐 몇 배수를 이렇게 뽑을 예정이시라면은 저한테도 면접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1차 면접 뚫고 2차 면접 뚫고 이래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이제 코딩 테스트를 먼저 안 보고 서류로 한번 거르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제가 서류를 집어넣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서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급하게 진짜 서류 통과되자마자 일주일 뒤쯤에 프리 인터뷰라고 해서 약 20-30분 정도 진행되는 인터뷰를 보게 될 거다. 줌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뭐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급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막 부족한 CS 지식도 급하게 또 벼락치기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력서에 썼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서 뭐 이런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대답도 좀 준비해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진짜 처음으로 해보는 그런 기업체의 어떤 그 면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기술 직무였기 때문에 기술 관련된 것들을 또 전문적인 걸 물어볼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좀 긴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이걸 만약에 뚫게 되면은 1.5시간 진행되는 실무 인터뷰가 있고, 그 이후에 임원 인터뷰 한 다음에 뭐 최종 합격 여부를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그 면접 과정이 엄청나게 좀 타이트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블로그도 검색해보고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상반기에 어땠는지, 뭐 작년에 어땠는지, 면접이 어떤 분위기로 진행이 됐고, 뭐 어떤 것들을 뭐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막 뭐랄까요, 좀 캐주얼한 그런 질문도 좀 해주시고 이제 뭐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질문들 뭐 이런 것도 좀 해주신다고 이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했었던 면접에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이거였어요. 나는 지금 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알기보다는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만 정말 연달아서 다다다다 진짜 한 뭐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거 한 뭐 2, 30초 대답하고 그러면은 바로 다음 거 넘어가고 또 바로 다음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짧은 25분 정도의 면접 시간 동안 한 40개 정도의 질문을 소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뭔가 그 멘붕도 또 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또 기술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정해진 딱 그런 답을 내놓지 못하면은 그게 바로바로 점수에 반영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대답을 못한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그런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죠. 처음에는 진짜 너무 아쉽고 막 왜 내가 준비한 이런 질문들은 면접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참 안타깝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면접관 분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정말 이건 대답 못했는데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서버 개발자로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려면은 이건 꼭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주셨던 게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못 본 것 같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좀 채워가지고 다음번에 또 다른 기업에서 어떤 면접 기회가 생긴다면은 내가 이번 계기로 더 공부한 그런 부분들이 뭔가 다음번에 또 좋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합리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면접을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대답하지 못한 부분, 내가 잘 대답한 부분 이렇게 나눠지고 대답을 잘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감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저한테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번 면접 깨졌다 해가지고 제가 뭐 개발자 안 할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뭐 한 며칠 뒤에 메일이 날라올 수도 있겠죠. 당신은 사실 합격하셨습니다라고. 근데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기억이 나는 게 11번가. 네, 11번가는 지금 코딩 테스트를 보고 그 코딩 테스트와 함께 이제 서류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코딩 테스트 둘 다 했는데 코딩 테스트는 진짜 이게 11번가가 특별히 기억이 남는 게 저는 코딩 테스트 파이썬으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전날에 메일이 날라왔는데 코딩 테스트는 자바, 그 다음에 SQL,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QL은 당연히 SQL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SQL로 풀라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아니면 자바 이렇게 두 가지 언어만 허용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파이썬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물론 스프링으로 뭐 서버를 개발해보고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바라는 언어 자체를 처음 써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코딩 테스트를 파이썬으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자바라니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을 샜습니다. 제가 그 메일을 보자마자 오늘 잠자긴 글렀다. 바로 이제 밤새면서 자바로 제가 원래 알던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작업을 했고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다 싶으니까 이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코딩 테스트를 봤거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일단 자바로 된 알고리즘 문제 2개는 다 풀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왜냐면 히든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푼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검토하고 했던 바로는 2개 다 완벽하게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였던 그 SQL 문제는 그거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손도 못 댔다. 그냥 부분 점수만 좀 받고자 뭐 이런 엣지 케이스 같은 거 뭐 하나 두 개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막 엉성하게 짜서 일단 제출을 했고요.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SQL 문제는 대부분 또 다 못 푸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고요. 결과는 이제 글쎄요, 좀 며칠 지나면은 나오겠죠. 네, 아직까지는
결과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넥토리얼 코딩 테스트는 이제 그것도 어제 코딩 테스트 봤으니까 아직 이제 결과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될 텐데 서류 제출했고요. 그리고 코딩 테스트는 총 6문제가 나왔는데 또 하나가 SQL 문제였고요. 나머지 5개는 그냥 이제 알고리즘 문제였습니다. 알고리즘 문제 5개 중에서 4.5개를 맞췄고 4.5개라고 하면 이제 거기는 히든 케이스까지 정확하게 다 보여줬기 때문에 몇 개를 제가 부분 문제를 맞췄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4개는 다 맞췄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15개의 이제 테스트 케이스 중에서 10개만 맞췄습니다. 나머지 5개는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효율성 테스트에서 자꾸 시간 오버가 떠가지고 안 되던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봤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상 점수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지원하고 그 다음에 얻은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네이버 웹툰 서류 통과, 그 다음에 프리 인터뷰 진행하고 결과 기다리는 중, 그 다음에 카카오 1차 코딩 테스트 통과, 2차 코딩 테스트 응시했고 결과 기다리는 중, 그 다음에 라인 1차 코딩 테스트 광탈, 11번가 코딩 테스트 3문제 중에 2문제 맞추고 결과 기다리는 중, 그 다음에 렉토리얼 6문제 중에 4.5개 맞추고 서류 넣고 결과 기다리는 중.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기요도 지원했는데 요기요는 아직 코딩 테스트 날짜도 멀어가지고 코딩 테스트조차도 지금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해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정도 더 준비해야 되겠다, 내지는 내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은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하면 할수록 뭔가 보완이 되는 느낌이고,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라인 코딩 테스트 할 때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2-3분 정도는 진짜 문제도 못 읽을 정도로 너무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넥토리얼 코딩 테스트, 오늘 이제 카카오 2차 코딩 테스트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고 오늘도 또 코딩 테스트 보는구나, 또 풀자, 그냥 이런 느낌으로 사람이 되게 드라이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전 경험이 쌓이면서 긴장감이 점점 풀려지고 뭔가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변화인 것 같은데, 당연한 얘기지만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푸는 것도 어쨌든 점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게 공부하면 느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기업들에서 대부분 전형을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한 6개월 동안은 그 사람이 다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지원을 못하게 막는다거나 이렇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번이 첫 번째 취준이니까 사실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6개월 내에 과연 유의미한 수준의 성장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이제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나 안 그래도 지금 나이 많아가지고 좀 초조한데 최대한 빨리 취업을 하려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데까지 준비를 딱 해서 됐다, 그럼 난 이제 준비됐다, 지원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지원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번에 실패하면 6개월 뒤에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원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막 지원을 하기 시작했었던 건데, 그냥 내가 준비를 했든 말든, 내가 코딩 테스트 심지어 지금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지금 2주 남았는데 그냥 지금부터 공부해서 그냥 치자 이러고서는 그때부터 자소서 쓰고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라인 같은 경우는 1차에서 그냥 광탈당했죠. 그런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말 무모한 짓이었지만 그래도 어떤 것들은 지금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다면은 그냥 할 수 있을 때 지원 그냥 계속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러 회사에서 결국 지원해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딘가 한 곳에서만 나를 붙여준다면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떨어지고 깨지고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진짜 많고, 그리고 그 배움의 어떤 중요한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은 기업에서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보네? 그러면 이게 기업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하고 이번 면접 잘 못 봤지만 다음 면접 때는 이런 걸 좀 보완을 해서 다음에 이런 비슷한 질문 나오면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이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생기니까 뭔가
계속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좀 깨지고 뭐 이런 게 물론 이제 멘탈도 같이 깨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알아서 뭐 산책 같은 거 하면서 좀 멘탈 케어 하면서 연속해서 도전하고 연속해서 깨져보는 경험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저 여러분 어디 붙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하면은 참으로 멋있겠죠. 네, 참으로 멋있고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떡합니까? 빨리 말해야죠. 그래서 뭐 별로 틀린 얘기 같지도 않고 뭐 이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저는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 이제는 코딩 테스트도 여러 번 보면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꾸준히 100줄 문제 풀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면접을 대비해서 제가 만들었던 그 어플리케이션 서버도 계속해서 이제 보완을 해나갈 생각이고요. 막 여러 가지 기술들 또 써볼 생각입니다. 스프링에서 뭐 안 써봤던 그런 어노테이션 같은 것도 써보고 뭐 그래서 그런 게 뭐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뭐 멀티스레드나 뭐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해보고 레디스 뭐 이런 것도 적용해보고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적용해보면서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면접을 또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네, 여기까지 제 업데이트였고요. 요즘 누구나 참 원하고 각광받는 직업인 개발자의 길에 제가 들어서고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상 당연히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한 달 했지만 하면서도 참 이거 뭐 막막하다는 생각도 들고 뭐 이러긴 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런 기업들에서 뭐 첫방에 이렇게 컷 안 당한 게 어디냐. 물론 라인은 저를 첫방에 거절했지만 어쨌든 뭐 어떤 거는 또 면접도 가보고 카카오는 뭐 어렵다고 소문나 있는데 그거를 내가 놀랍게도 뭐 운이었는지 뭐였는지 1차도 통과해서 2차도 한번 봐보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조금씩은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좌절감이 들진 않아요. 결국에 나는 개발자가 될 거니까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돈 버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뭐 하는 게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저보다 사실은 뭐 어렵거나 뭐 이런 환경에서 쉽지 않은 환경에서 저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영상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이렇게 영감을 주는 영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네, 여러모로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또 열심히 회사에 지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돈도 벌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고요. 또 업데이트 드릴 내용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같이 화이팅이고요. 감사합니다.